로봇한테 설거지나 뭐 옷 깨는 법 같은 거요. 이런 꽤 섬세한 일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네, 그 전문가가 비싼 VR 장비 쓰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그냥 보여주고 알아서 데워라 하는 방식이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두 방법 다 한계가 너무 명확했잖아요. 그쵸. 원격 조정은 거의 소수의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장인 기술에 가까웠고 영상만 보고 배우는 건 이건 로봇이란 사람의 신체 구조가 너무 다르니까요. 아,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네, 로봇 입장에서는 따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 이 로봇 훈련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네, Universal Manipulation Interface, 줄여서 UMI라고 불리는데요. 핵심 아이디어가 딱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도 비싼 장비 없이 자기 집에서 로봇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을까? UMI의 핵심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기발합니다. 네, 바로 손에 쥐는 특수 그리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그리퍼 하나로요? 네, 사람이 로봇 없이 그냥 이 그리퍼를 들고 직접 설거지를 하거나 옷 개는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움직인 데이터가 바로 정책,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구체적인 행동 규칙으로 바뀌는 거죠. 와, 그럼 이제 로봇 교육을 위해 거대한 실험실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UMI 그리퍼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고프로 카메라 하나가 그냥 덜렁 붙어 있다는데 아니 이걸로 어떻게 그 복잡한 설거지 같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전부 알아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야도 엄청 좁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구팀에게는 풀어야 할 4개의 큰 미스터리가 있었던 셈이에요. 아, 네 가지. 첫 번째 미스터리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시야 문제였어요. 손목에 달린 카메라는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면 렌즈 앞을 가려버리니까요. 그렇죠. 장님이 되기 십상이겠네요. 이걸 어떻게 풀었나요? 첫 번째 해법이 바로 155도짜리 어활 렌즈를 쓰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어할 렌즈요? 그거 보통 사진이 동그랗게 이상하게 왜곡되니까 보정해서 쓰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그대로 쓴다고요? 네, 그 왜곡을 역이용한 거예요. 로봇 AI에게는 어차피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아, 중요한 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느냐 이거니까요. 어활 렌즈의 왜곡된 이미지는 중앙의 중요한 부분은 선명하게, 그리고 주변부는 아주 넓게 압축해서 보여주니까 좁은 시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이상해 보여도 로봇한테는 그게 최고의 정보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오, 그리퍼 양쪽에 작은 사이드 미러를 달았어요. 사이드 미러요? 자동차 후진할 때 쓰는 그걸 로봇팔에 달았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치 가상의 카메라 2대를 그냥 공짜로 추가한 것처럼요. 거울을 통해 양옆과 아래쪽 시야를 동시에 확보한 거죠. 이야. 심지어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좌우가 반전되잖아요. 이걸 디지털로 한 번 더 뒤집어서 로봇이 헷갈리지 않게 시점까지 통일해줘줬습니다. 와, 카메라 하나 값으로 3개 효과를 본 거네요. 정말 기발한데요? 자, 그럼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보죠. 사람이 물건을 휙 던지는 것처럼 빠르고 역동적인 동작은 어떻게 포착하죠? 그렇죠. 모션 블러 때문에 카메라만으로는 궤적을 놓치기 쉬울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각 관성 슬램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시각 관성 좀 어렵네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어두움 당해서 길을 찾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눈으로 주변을 보다가 잠시 눈을 감아도 내 몸의 균형 감각, 즉 관성 정보로 내가 어디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이 기술이 바로 그 두 가지 정보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목표를 놓치더라도 움직임의 궤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 눈을 감고도 내 움직임을 아는 것처럼요. 덕분에 두 팔을 써서 옷을 갤 때 양손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양손의 상대적 위치를 아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지연 시간, 그러니까 렉 문제예요. 우리가 비디오 게임 할 때도 렉 걸리면 정말 답답한데
로봇은 카메라, 센서, 모터 곳곳에서 미세한 지연이 생길 텐데 이 시간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죠? UMI는 추론 시간 지연 매칭이라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지연 매칭이요? 네. 시스템의 각 부분, 그러니까 카메라, 로봇 팔, 그리퍼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0.01초 단위까지 미리 정밀하게 다 측정해 두는 거예요. 아, 우리 팀 시스템의 평균 렉은 0.2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실제로 움직일 때 그 측정된 지연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명령을 0.2초 먼저 보내버리는 거죠. 일종의 예측샷을 쏘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 덕분에 휙 던지는 것처럼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동작도 성공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 미스터리네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 혹시 특정 로봇에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로봇으로 가르쳤는데 B 로봇은 못 알아들으면 그 보편적이란 이름이 좀 무색해지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유마이는 서울시 강남구 좌표로 가라 이런 식의 절대 좌표 대신에 네.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2걸음, 왼쪽으로 1걸음 가 라는 식의 상대적 궤적을 학습해요. 아하. 이렇게 하면 로봇의 종류가 바뀌거나 심지어 작업 중간에 로봇 본체를 살짝 옮겨도 로봇이 자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가지 미스터리가 다 풀렸네요. 어안 렌즈와 사이드 미러로 눈을 확보하고 관성 센서로 빠른 움직임을 잡고 지연 시간을 예측해서 보정하고 상대 좌표로 보편성까지. 와, 이론은 완벽한데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뭘 할 수 있었는데요? 설거지가 정말 가능했습니까? 가능했습니다. 연구에서 보여준 4가지 핵심 과제가 유마이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죠. 오, 첫 번째는 컵 정리였어요. 에스프레소 컵을 받침 위에 손잡이가 정확한 방향을 보도록 놓는 꽤 정교한 작업이었죠. 결과는 어땠나요? 유마이는 100% 성공했습니다. 100%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비교를 위해서 어안 렌즈를 빼고 일반 렌즈로 실험했더니 성공률이 55%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그만큼 넓은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정책을 학습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프랑카라는 다른 종류의 로봇에 그대로 적용했는데도 성공률이 90%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 궤적 방식이 실제로 통했다는 증거죠. 이야. 두 번째 과제는 역동적인 던지기였습니다. 아, 던지기. 네, 레고, 과일 같은 물건을 종류에 따라 다른 통에 던져 넣는 작업인데 일부러 통을 로봇팔이 닿지 않는 거리에 뒀어요. 던지는 동작이 필수적이게끔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지연 시간 보정 기능의 힘이 드러났겠네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기능을 껐더니 성공률이 87.5%에서 57.5%로 그냥 수직 낙하했습니다. 와, 0.1초의 타이밍 오차가 물건을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세 번째는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양팔 옷 깨기. 2팔로 스웨터를 접는 건데 이건 협응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두 팔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하거든요. 실험에서 일부러 두 그리퍼 사이의 상대적 위치 정보를 AI에 안 줬더니 셔츠 밑단을 동시에 들어올리는 간단한 동작부터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결국 성공률이 70%에서 3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UMI가 양팔의 협응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과제. 네, 이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설거지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무려 7단계의 아주 긴 연쇄 작업이었어요. 딱딱한 접시, 흐물흐물한 스폰지, 심지어 관절이 달린 수도꼭지까지 다뤄야 하니 정말 복잡했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뭐죠? 로봇이 접시를 닦는 도중에 연구원이 일부러 케첩을 더 묻혔거든요. 네. 그랬더니 로봇이 그걸 보고는 아직 더럽다고 판단하고 다시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그냥 녹화된 동작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단순한 동작 모방을 넘어서 주어진 과업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죠. UMI로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이 그만큼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와,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건 전부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쵸. 이 기술의 진짜 시험대는 역시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겠죠. UMI가 실험실 밖으로 나갔을 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연구팀이 바로 그 최종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3명의 시연자가 12시간 동안
집, 사무실, 식당 같은 30곳의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요. 30곳이요. 네. 15종류의 다른 컵으로 1,400개의 시연 데이터를 모았어요. 말 그대로 야생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거죠. 그리고 그 야생 데이터로 학습한 로봇을 생전 처음 오는 환경에서 테스트한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야외 카페에 번쩍이는 금속 테이블이나 물이 흐르는 분수대 위에서도 테스트했던데 이건 거의 일부러 실패하라고 만든 환경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주변에 사람도 막 지나다니고 조명도 계속 바뀌는 아주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 보는 컵과 환경에서도 종합 성공률 71.7%를 기록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네. 비교를 위해서 깨끗한 실험실 데이터로만 학습한 로봇을 이 야생 환경에 데려갔을 때 성공률은 몇 %였나요? 0%였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컵을 향해 팔을 뻗는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오류를 일으켰죠. 0%요? 이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로봇이 진짜 우리 세상에서 유용해지려면 얼마나 다양하고 현실적인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실험실에서 100만 번 성공하는 로봇보다 현실의 100가지 다른 상황에서 70번 성공하는 로봇이 우리에겐 훨씬 더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UMI는 고프로 카메라 하나 달린 그리퍼만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로봇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로봇 데이터 수집의 민주화라고 부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 각자의 직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대한 분산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아, 마치 전 세계 개발자들이 기여해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함께 만들어낸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이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을 로봇이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로봇에 비해 가장 먼저 어떤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로봇이 꼭 대신해줬으면 하는 바로 그 작업은 무엇인가요?